35년을 함께한 남편의 통장에서 발견한 이름 하나. 그 이름을 찾아간 날 저는 평생 몰랐던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35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유품을 정리하던 중 발견한 충격적인 비밀. 처음엔 배신감에 무너졌지만 진실을 알고 나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연 그 통장에 적힌 이름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35년 동안 남편이 숨겨온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2달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아침에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다가 그대로 쓰러졌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고통 없이 가셨을 겁니다 라고 위로했지만 저는 그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35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끝나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남편의 직장 동료들, 친구들, 친척들이 모두 조문을 왔습니다. 좋은 분이었어요.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죠라는 말들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3일간의 장례를 치르고 나니 몸과 마음이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쉴 틈도 없었습니다. 유품 정리를 해야 했고 각종 서류 정리와 은행 업무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남편의 옷장을 정리하면서 울었습니다. 낡은 양복 한 벌, 해진 셔츠들, 달아빠진 구두들. 남편은 평생 자신에게는 돈을 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멀쩡한데 왜 새로 사? 이거 고쳐 신으면 되지라는 말이 입버릇이었습니다. 저에게도 항상 검소하게 살자고 했습니다. 돈 모아야지. 나중에 노후 자금 필요해. 아껴 써하며 외식도 자제하고 여행도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끔 답답했지만 남편의 성격이 원래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유품 정리를 마치고 은행 통장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예금 통장, 적금 통장, 급여 통장. 하나씩 정리하다가 급여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그만 숨이 막혔습니다. 매달 정확히 50만 원씩 같은 날짜에 같은 이름으로 이체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김도영. 이름도 생소했습니다. 친척 중에도 남편의 친구 중에도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더 살펴보니 10년 넘게 계속된 송금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런 거 아니겠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을 쥔 손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35년 동안 제가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날 속인 거예요? 35년 동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 허탈함. 온갖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걸까? 숨겨둔 자식이 있었던 걸까? 아니면 빚이라도 졌던 걸까?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매일 돈 아껴 써라고 했으면서 정작 자신은 매달 50만 원씩 누군가에게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평생을 속고 살았구나. 나는 정말 바보였어. 화병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대로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김도영이라는 사람의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정보라며 알려줄 수 없다고 했지만 사정을 설명하고 간곡히 부탁한 끝에 겨우 주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하면서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지 두려웠습니다. 오피스텔 앞에 도착했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떨리는 발걸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 503호. 복도를 걷는 동안 온몸이 떨렸습니다.
벽을 붙잡고 간신히 걸어갔습니다. 503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벨을 누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몇 번이나 손을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한 끝에 마침내 벨을 눌렀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잠시 후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휠체어를 탄 젊은 남자가 문 앞에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의 얼굴은 죽은 남편과 너무도 똑같았습니다. 같은 눈, 같은 코, 같은 인매. 젊은 시절 남편의 사진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청년이 휠체어를 타고 다가왔습니다. 저를 부축하려 했지만 휠체어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혹시 김도영 씨 맞나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할머니 저를 어떻게 아세요? 청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김영수 씨의 아내입니다. 제 말에 청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 아버님 부인이시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님은 왜 안 오셨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청년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영 씨, 영수 씨가 당신 아버지가 2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네? 청년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럴 리가. 지난달에도 생활비 보내주셨는데. 아버님이 왜? 청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청년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컴퓨터가 있었고 벽에는 각종 자격증이 걸려 있었습니다. 청년은 눈물을 닦으며 저에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아니, 어머니. 저는 아버님의 아들입니다. 혼외자입니다. 청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친어머니는 아버님이 결혼하시기 직전에 사귀셨던 분이에요. 아버님이 어머니한테 청혼하기로 했던 그날 친어머니가 임신 사실을 알았대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아버님은 이미 어머니께 청혼을 했고 양가 부모님들도 다 알고 계신 상황이었죠. 친어머니는 아버님께 말씀 못 하셨대요. 그냥 혼자 저를 낳아서 키우셨어요. 하지만 제가 5살 때 교통사고가 났어요. 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저는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친어머니의 친구분이 병원에서 아버님께 연락했대요. 아버님은 그때 처음 제 존재를 아셨던 거죠. 아버님은 엄청 충격을 받으셨대요. 하지만 저를 외면할 수 없으셨던 거예요. 아버님은 저를 이 집에서 살게 해주셨어요. 재활치료비도 대주시고 학교도 보내주시고 생활비도 매달 보내주셨어요. 대학도 다닐 수 있었고 지금은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버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이 제 아버지라는 걸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려 하면 김 선생님이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어머니와 가족들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고 하시면서요. 청년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아버님이 제 생일 때마다 찍어주신 사진들이에요. 사진 속에는 남편과 청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생일 케이크 앞에서 촛불을 끄는 어린 청년, 휠체어를 밀어주는 남편, 졸업식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 모든 사진 속에서 남편은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항상 저한테 미안해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아빠 잘못이야. 진작 내 어머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라고 하시면서 울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한테 말했어요. 아버지, 전 괜찮아요. 아버지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와 가족들을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 저 때문에 그분들이 상처받는 건 원하지 않아요라고요.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남편은 35년 동안 이런 비밀을 안고 살았던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저에게 돈 아껴 써라고 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남편은 이 청년을 위해 매달 50만 원을 보내면서도 저와 가족에게는 부족함 없이 해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려면 자신이 희생할 수밖에 없었겠죠. 낡은 양복, 해진 셔츠, 달아 빠진 구두. 모두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도영 씨, 당신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저는 청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아버님이 어머니께 죄를 지은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청년은 고개를 숙이며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 아버지. 우리 남편은 끝까지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힘들고 괴로웠을 텐데 끝까지 당신을 지켜준 거예요. 그날 저는 청년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추억을, 그리고 그가 얼마나 이 청년을 걱정하고 사랑했는지를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남편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남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책임을 다한 남편. 저와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으로 생긴 아들을 외면하지 않았던 남편. 남편은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청년에게도 저에게도 미안했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당신 참 힘들게 살았네요.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나한테 한 번도 말 못하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배신감의 눈물이 아니라 남편에 대한 이해와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도영이는 내가 돌볼게요. 당신 아들이잖아요. 다음 달부터 저는 남편이 하던 대로 도영에게 50만 원씩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도영은 처음에 사양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라고 했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도영아, 당신은 우리 남편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 아들이기도 해요. 어머니가 아들 챙기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도영을 만나러 갑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 도영의 이야기도 들어줍니다. 남편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제가 대신 해주고 싶습니다. 가끔 도영의 얼굴에서 남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35년을 함께한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은 용서와 책임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잘못을 숨기지 않고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 무게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남편이 사랑했던 사람들을, 남편이 지키려 했던 것들을 함께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35년을 함께한 아내로서 제가 남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입니다. 에필로그. 35년을 함께한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은 용서와 책임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이 할머니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배신감에 분노하셨을까요? 아니면 남편의 무거운 짐을 이해하고 용서하셨을까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남편의 입장이었다면 평생 이런 비밀을 안고 사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서로의 생각을 나누다 보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더 많은 이야기를 받아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